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미국 간 거. 나는 최고 부러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묻혀가는 거. 물론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다가 돌아와서 여기 사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한국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살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해요. 그런 후회가 들게 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첫째,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예전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니야 어떻게 애들을 키워서 어른 보고 하이 이러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나도 미국에 40년 살았지만 한국어만큼 언어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을 사귐도 그만큼 원만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금년에 한국 나이로 65세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 4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아시안 커뮤니티 센터하고 가난한 중남미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제이슨 남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이가 되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시 세월은 빠르다. 와, 이렇게 빠를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계획성 있게 젊은 날을 보냈으면 황금기가 멋지게 지나갔을 테인데, 보통 황금기를 우리가 40에서 60 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기를 잘 보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그 황금기를 내 걸로 만들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느끼셨는데 지금 와보니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돈, 자동차, 그리고 유명한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나이가 65살이 되면 돈이나 명예나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삶의 아웃사이드의 모습들은 나의 행복과 전혀 관계되지를 않아요. 정말 부자가 있거든요, 미국에. 내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자동차를 할 정도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또 내 친구 가운데는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프린스턴에서 공부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인데, 나는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왜 애도 딸린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살을까 했는데 부러울 정도로 행복해요. 너무 둘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 저녁이 되어도 돈이 많아서 다른 데 가서 돈 쓰고 먹고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집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 아버지, 이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꽃은 빨리 시들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애 꼭 내 짝꿍하고 싶다 하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자 멋있게 보이는 애들. 근데 한 학기쯤 지날 때쯤 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애가 딱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실력이 있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해서 쟤가 정말 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한 학기쯤 지나가 보면. 그래서 결혼도 나는 막 봤을 때 프레시하고 멋있고 그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대화를 해서 나와 가치관이 같은가, 또 재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 사람의 근면성과 성실성과 미래의 그 비전을 보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는 애가 야, 너 장가 갈 때 됐잖아 그랬더니 이런 조그마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여자들 절대 안 와요. 한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커야 여자들도 오고 돈이 좀 있어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면 무인도에 가서도 둘이 살잖아. 진짜 사랑하면 무인도 가서라도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함께 이렇게 교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아웃사이드에 보이는 거 보고 선택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 꼭 하고 싶은 거는 가정을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게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오고 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거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와서도 인생이 바꿔져서 멋있게 사는 정말 박수 받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화해보면 알아. 아, 얘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금수저로 안 태어났지만 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가정의 이력을 보는 것도 결혼의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결혼을 해보신 입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한국 뭐든지 최고를 달리잖아요. 자살 1위, 아기 안 낳는 거 1위, 모든 게 다 1위야. 다 위에까지 가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혼 않고 혼자 싱글로 사는 것도 물론 자유가 있고 후리하지만 결혼을 해서 사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결혼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있어요. 삶의 방향도 더 견고히 만들 수 있고 한국 분들 갖춰놓고 결혼하려면 결혼 못해. 그냥 결혼하면 갖춰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놔야 결혼하지 그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만 되면 내가 결혼해도 살겠지 하면 그냥 결혼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자식 꼭 낳고. 우리 아들이 둘 낳았을 때 됐다 했는데 셋을 낳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낳았다 했는데 넷이 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자식은 많을수록 좋고 둘이 사는 거 부부가 1년쯤 하면 할 거 다 끝나. 그때 또 다른 재미를 또 주는데 그게 자식이야. 자식을 크면서 재미를 만들어가는 거야. 또 다른 이슈. 한국은 뭐 학비도 비싸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자기가 먹고 살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듯이 다 자기가 먹고 갖고 살 걸 가지고 태어나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꼭 낳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20살까지 키워줬는데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나는요 우리 아들 18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기숙사를 갔다 돌아왔어요. 나는 그 반값 받았어요. 400불씩 그때 당시 한 달에 400달러씩 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는 이제 이미 성인인데 왜 우리 집에 와서 공짜로 살아. 물세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 돈 내게 했고 결혼? 1불도 안 도와줬어요. 미국 젊은이들의 마인드는 그래요. 야 타미야, 아빠가 너 결혼하는데 식장비라도 내가 도와줄까? 필요위원을 도와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왜 그래야 돼? 내 결혼인데 왜 아빠 엄마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No way! 그건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집도 내가 알아서 하지. 아빠는 나를 이만큼 키운 것이야. 끝이야. 왜 아빠가 돈을 줘야 돼? 아빠가 왜 우리 반지를 해줘야 돼? 안 받아요. 진짜. 우리 아들 둘 다 결혼할 때 나는 그냥 결혼식만 참석했어. 1불도 나는 안 냈어. 그래도 잘 살잖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서 좀 도와주면 집을 사거나 이런 때에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받은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내가 별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유익이 돼가지고 뭘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건 못 봤어요. 대부분이 오히려 도움 받은 사람보다도 아예 없이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하고 품고 나누는 거. 젊은이들이 사랑을 해서 만나요. 근데 왜 이혼을 해? 이해를 못하니까, 품지를 못하니까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30년 가까이를 다른 부모와 다른 삶의 형태의 가정에서 자랐다가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식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이지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가정을 끝까지 킵고잉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누고 이래야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멘토를 잘 만났어요. 내 멘토를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나는 그분이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공항에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달라진대요.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친구 데리러 공항에 나가면 그 사람 또 결국은 세탁소 할 수밖에 없고 그로서리를 마트를 하는 사람들은 마트를 꾸미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면 공부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국 생활의 시작이 그 직업을 따라가게 되듯이 우리 인생이 누구를 어디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승이 중국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지금 와보니까 40년이 흐르고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 대국이 돼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나요?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국민의 의식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 학생이 더 파워가 있고 학부모가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재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유를 뺏으면 안 되고 이것만 받아들이니까 막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하고 말고 학부모들은 또 너무나 세게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사는데 조직이나 그 형태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학교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경찰들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결론을 못 내리는 거야. 미국은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의 권한이 얼마나 좋아 쏘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곤봉도 못 때려. 오히려 당해. 뭐가 잘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정부에서 재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좋은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나누는 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 밥상에 앉았을 때 외국의 음식은 내가 시킨 거는 나만 먹어야 돼. 내가 만약에 아들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오므라이스가 맛있게 보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어 먹으면 안 돼. 왜 아빠 거 안 먹고 내 걸 먹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한국은 된장국도 하나 넣고 퍼먹고 막 깍두기도 함께 넣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문화가 참 좋다. 너무나 개별적인 문화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서양 문화가 다 너무나 개인 사회잖아요. 개인주의고 한국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라도 내 이웃과 옆집에 배를 눌러서라도 주스 한 병이라도 사갖고 가서 나는 이웃에 살고 있는 누굽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예전에 나 어렸을 때 동네에 보따리 장사 오잖아요. 점심 먹고 있으면 보따리 장사들 점심 그냥 주고 또 옆에 사랑방에서 주무시고 가게 돼. 이런 문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의 안 좋은 문화에 대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한국 오면 너무 불편한 것이 앞에 서 있는데 아는지 않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목례라도 하이 할 수 있는데 무슨 너고 나 원수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있는데 뒤에서 와서 막 문 열리면 확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미국 사람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 보면 하이 그러잖아요. Hi, how are you?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일본도 그러더라고. 숙소에 가는데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걸 옆에서 짓고 있는 공사하는 데였어요. 한 4-5명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가는데 하나씩 전부 다 하이.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저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거기를 못 가.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더라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친절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물론 친절하고 사람들 돕기도 하고 있는데 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로 직장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거. 마음대로 선택은 불체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거의가 대학까지 나왔잖아요. 수많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텔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집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하나 준비하려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집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살기 힘들다. 먹는 거는 아무리 못 살아도 다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세가 막 몇 억 있어야 그거 집어넣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가 조금 월급에 맞게끔 해서 월세 보증금 없이 한 달 디파짓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젊은이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자기 월급의 4분의 1을 집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벌면 그 사람은 50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아야 맞아. 그러니까 디파짓 몇 억. 왜 결혼을 안 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얻어. 왜? 갖춰놓은 몇 억이 없어. 몇 천만 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한 달 것 디파짓 할 것 50만 원 하고 내가 2달 살 것 50만 원 하고 10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 200만 원 버는 사람에. 그러면 4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세퍼레이트 하면 여기에 사용하고 여기에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자기 임금에 자기 수입의 4분의 1을 집값으로 낼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전세가 없어지고 그러면 결혼하는 것도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나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중국에 가서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소림사가 있는 지역에서 음악 학원을 세워서 돈이 없어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지도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죠.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좋아하시나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멕시코 캔쿤에서 음악 지도하고 있고 미술 지도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돕는 삶이 좋다고 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삶. 청년들에게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준비해라. 인생의 결과를 바라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학생 때는 공부, 직장 있을 때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내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어느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결과적으로 나에겐 그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물론 그 공부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는데 피아노를 배워서 절대 성공 못해요. 또 나중에는 언젠가는 수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과학을 공부하라. 공부하다 결국 돌아와요, 음악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하라고는 지정은 못하겠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 선생님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전공 분야를 좀 공부했었으면 할 텐데 너는 그걸 못했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원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으면 하는 후회가 있어요. 지금도 멕시코에서 그림을 지도하고 있지만 가끔씩 내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교적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계속 치중해서 일을 해와서 이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현재 딱 부딪혀서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하나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해라. 사람이 뭐든지 준비하고 있으면 일생에 살면서 기회는 와요.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전문 분야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서티피케이션, 증서를 만들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하면 기회는 온다. 기회가 올 때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게 알고, 한국에서 나에게 현재 직장이 있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이 없다면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내 이웃과 좀 행복하게 지낸다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그럼 이대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